자,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분석해보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아메리칸 드림이고요.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있는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에너지 얘기를 좀 에너지, 드려볼까 요즘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게 에너지. 예, 네. 올해 들어서 사실은 뭐 가장 이슈가 됐던 에너지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천연가스일 겁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천연가스가 막힌 이제 유럽이 이제 에너지 대란을 좀 겪고 있고요. 관련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네네. 예, 뭐 일부러 태워버리기까지도 한다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올해 들어서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는데 그동안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던 유럽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관련 인프라 시설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미국 기업 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좀 네. 찾아봤더니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이제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면 엑손모빌이라든지 쉐브로린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LNG 그럼 수출하는 기업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사실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좀 다소 낯선 기업이긴 한데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자, 어떤 기업일까요? 예,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는 이제 떠다니는 LNG 기지라고 하는 떠다니는 LNG 기지. 네, FSRU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에 첫 FSRU를 만든 이후에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 왔고요. 현재 10개 정도의 FSRU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국 정도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FSRU는 이제 약자고요. 플로팅, 뭐 스토리지, 리가시피케이션 유닛의 약자로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의 약자입니다. 뭐 최근에 좀 큰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전이 있을 거고 가스전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은 뭐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액화시켜서 LNG화를 시켜서 이제 뭐 배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유럽은 지금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지만 네네. 이제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LNG를 좀 사용하는 추세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LNG 터미널을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했기 때문에 LNG 터미널 자체가 많이 유럽에 부족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 FSRU가 조금 대안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FSRU라고 하는 거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만 만드는 거예요? 하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FSRU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총 한 47개 정도의 FSRU가 지금 이제 뭐 떠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형 뭐 선사인 노르웨이의 호그 LNG라든지 뭐 BW 그룹, 뭐 미국의 뉴포트리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FSRU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선박이나 이제 관련 인프라들을 조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FSRU만 보유하고 있는 좀 퓨어플레이 기업이고 이들 중에서 제일 많은 10척의 FSRU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럽이 이제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재고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재고량이 95%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하지만 그 저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저장이 100%가 된다고 해도 유럽에서 이제 겨울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파이프로 받았는데 이걸 어쨌든 이제 액화를 시켜서 보관을 했다가 기화를 시켜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터미널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결국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FSRU밖에 없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SRU를 보유하고 있는 10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외에도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트 에너지가 향후하고 있는 산업이 있을까요? 예, 엑셀러레이터 매출을 살펴보면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SRU 선박에 대한 용선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판매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계약으로 이제 장기 용선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선박 사용에 대한 일관된 수익과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용선료 부분은 전체 매출의 53% 정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선박을 이용한 LNG 판매입니다. 엑셀러레이트는 FSRU 특성상 LNG선을 통해서 FSRU LNG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를 재기화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생산업체로부터 LNG를 조달하고 FSRU를 통해서
천연가스도 판매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판매는 총 매출의 한 47% 정도를 차지했고요. 3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엑셀러레이트는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10개 FSRU 선박을 통해서 2,400건 이상의 ship-to-ship LNG 이전을 완료를 했고요. 3개의 EP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5,900 BCF 이상의 천연가스 배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BCF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를 이제 나타내는 단위고요. 유럽의 5년 평균 천연가스 재고가 한 1,700 BCF 정도 된다고 하니까 5,900 BCF를 뭐 판매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트가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간의 계절적 수요 변동의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좀 단기 계약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2021년부터 장기 계약을 많이 맺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FSRU를 누가 많이 쓰냐를 놓고 보면 선진국에서 많이 써요? 아니면 개도국에서 많이 써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FSRU의 특성상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좀 빠르게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래 이제 개발이 된 거기 그럼 때문에 개발도상국 비중이 좀 더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가 1위 천연가스량의 15%를 지금 엑셀러레이트 FSRU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게 완료되면 전체 공급량의 30% 정도를 FSRU 지금 엑셀러레이트 FSRU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서 이제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게 한 4, 5년 정도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터미널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은 맞아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이 도입해야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트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중에 조금 유럽 때문에 기회가 좀 빠르게 찾아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워낙 에너지가 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미 많이 떠올랐죠.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FSRU를 운용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를 오늘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실제로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는 현재 유럽에 진출한 상태예요? 아니면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예요? 이제 뭐 올해 이제 초부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굉장히 이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에 굉장히 문의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2건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상태고요. 핀란드에서는 10월 1일 날 선박 용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LNG 재계약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핀란드에 가스 마케팅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헬싱키 근처에 사무소도 열어서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나라죠. 독일 하고 네. 최근에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5년간의 용선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FSRU 선박을 독일로 이동시켜 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교두보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을 했고 적어도 터미널 만드는 4, 5년 동안은 이게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감이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를 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들만 좀 짚어주시면요. 예, 엑셀러레이트가 사실은 지난 4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공모가 24달러 정도에 상장을 했고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조 8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실적이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장기 계약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출이 좀 안 나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5억 9천만 달러, 2분기 6억 2천만 달러, 3분기 8억 달러 정도로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의 네네.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좀 매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이익단 자체는 지금은 아직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미미한 수준인데요. 뭐 앞으로 이것도 조금 매출이 커지면서 기대가 되는 수준이 뭐 상황이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뭐 꿈꾸고 있지만 천연가스를 빼고는 이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2040년까지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수출을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가 뭐 그 중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가 참 재밌네요. 좋고요. 네네. 자, 좋습니다.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